실전 정신 그 양반한테서 휴고 광주라고 하는 노래를 학생들이 다 불렀어요. 그 시골에 광주 자존심을 살리는 엄청난 노래예요. 그 얘기를 내가 이제 했더니 김문상 선생님이요? 김민상 선생님. 김문상. 내가 지금 자신이 없는 것이 이 문자까지 맞은데 문자인데 요 상자가 요 상자인지 뭐 재상 상자인지 잘 모르겠어. 난 후에 보니까 아마 요 재상 상자가 아닌가 싶은데 옛날에 문상이라고 하는 민족 학자 계셔. 그분은 그 상자는 이건 평양 상자예요. 그래 이 해고 광주라고 하는 노래를 12절까지를 지었어. 그 해고 광주 12절까지 속에 광주 정신 자존 역사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딱 기억해놨다고. 그리고 그분이 그 다음에 해방 직후에 광주 고모 친파 많다고 해갖고 친파 반대 사람들이 광주 고모 불진해버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광주 고모 방화 사건이야. 서른 방화 사건이야. 그 방화 사건 때 목요를 지키자고 하는 운동을 그냥 그냥 앞장서 목요 방위단 노래를 그분이 작사하셨어. 이래서야 학도라 정의의 깃발 높이 들고 보무당당 방위단은 방위단은 전진한다. 온갖 파괴 물리치고 방위단은 목요를 건설하자. 그 노래를 불렀단 말이다. 그 내가 이런 대로 벌써 지금 일어서라 학도야 정의의 깃발 높이 들고 보무당당 방위단은 전진한다. 온갖 파괴 물리치고 방위단은 전진한다. 서중을 지키는 자 젊은이 나가세 나가 건설 날까지 그것이 그분이 쓴 방위단 노래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들은 거룩한 뭐 근데 나고 이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 노래를 초등학교 학예 때 그분이 범죄 선생님 저한테 3절까지만 가르쳐줬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 후에 어디 보니까 4절이 하나 있어서 붙고 마지막 절 12절을 넣으니까 굉장히 5절 내가 저갖고 기록을 해서 다 학생들한테 경제에다 실었단 말입니다. 유일하게 그분 김문상 선생님은 그 글이 남아있는 것이 3절 배운 데다가 내가 4절 5절 중에 4절하고 7절하고 붙이는 것에 의해서 5절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그분도 본인조차도 전쟁 때 가서 배석장들을 흘려다니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 오늘 시작하기 전에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시간 기억을 쓸게. 우선 기억이 지자가 성지자인데 그래서 어떻게 있냐면 기와 견자가 같이 읽는단 말이요. 그래서 진원을 쪽 사람들 쪽 사학자인 성춘경 선생은 저는 광주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어디 사람이냐? 저 생명 옆에 진해동 있대. 진해동에서 나왔던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해서 주장을 하는데 사학자는 뭐냐면 진은 광주 사람 아니요. 전라북도 어디 사람이요. 그래갖고 진이라고 견원이라고만 계속 써왔어. 그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진원을 지극히 미워하는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진원은 후백제 운동 계승자인데 바로 말하자면 신라에서 어떻게 후백제를 볶아먹더니 한이 맺혀갖고 진원이 평가를 데리고 가서 경주에서 포석정이라고 말하자면 거북이가 술 먹고 잔치하는 거야? 포석정 좀 말하자면 고래같이 되어 있는 뺑 만들어진 여기서 물이 흘러내리면 거기서 흘러내려갖고 나온 데서 쏟아갖고 뺑 돌아가면 내려간 데까지 거기다 잔을 띄워놓으면 잔이 떠올라가. 그러면 그 포석정 거기 그 술잔을 거기다 띄워놓으면 그럼 술잔을 그럼 갖고 먹고 또 따라주면 또 그럼 보내고 해갖고 이 물이 흘러가고 돌아간 그 다음에 술잔 돌려먹고 거기서 즐기는 경주에 있어 귀족 다시 말해 왕족 유람지가 예. 거기서 경유왕 지금 그때 경수왕을 지금 그때 경유왕 때보다 싹 모아놓고 여자들 데리고 그 술 먹고 완전히 이제 나머지는 다 지가 지배한다고 생각하니까 후백제 같은 거 밟아버리면 되니까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고 나서 쳐들어가고는 후백제 사람들 죽이고 날리고 그러니까 한이 맺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광주에 그 점을 보고 있었던 진원 장군이 우리 가자. 그래갖고 지금 다 망고니까 지금 술 먹고 잔치를 한다고 한다. 그렇게 우원히 쳐들어가갖고 포석장에서 경주 포석장에서 왕이랑 뭐다 술 먹고 완전히 농탕하고 지내는 동안에 쳐들어가갖고 싹 죽여버려. 그러고 나서는 이런 못된 놈 백성을 무시하고 민족을 분열시키면서 이런 놈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제일 똑똑하고 얌전한 사람 골라라. 그래갖고 경순왕이라고 하는 순하고 얌전한 사람을 하나를 뽑아서 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경순왕 네가 왕이라 할게. 예 알았어. 그래갖고 경순왕한테 왕 만들어 놓고 떠나온 것이 바로 말하자면 포석정 예화예요. 당연히 지금 포석정 예화를 예화라고 했지만은 칠풀의자예요. 칠풀의자하고 이 얘기 할자예요. 그게 쳐놨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마치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을 우리 내 사랑하는 조카가 한나도 안 적어놓을 핸드폰에 다 녹음을 해갖고 지가 정리를 해갖고 와서 내가 오면서 다음서 그거 이렇게 했는데 그 어디가 틀렸는가 좀 봐주시오. 그래서 기왕이 얘기한 김에 여기 김문삼 선생과 내 은사님 범대순 선생님과 나와 그 3대 다시 말하면 사제 3대간요 3대의 만남에 관한 얘기를 간단히 하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중요한 우리가 살려나가야 지켜나가야 할 우리 역사와 우리 자손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내용을 제1절이 회고 광주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회고란 말은 광주 그저 지나간 날 밟아버린 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렇게 사치하고 낭비했던 신라 통일을 향해서 나라 팔아먹었던 신라 밟아온다 하는 의식을 가졌던 그 투철은 정신이 있는 것이 광주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광주 고고생들한테다가 혼을 심어주는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2절 가사를 읽어보고 제가 그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맑은 가람 한 굽이 흘러내리는 곳, 그 광주천 얘기입니다. 무진주라 옛 이름 흘러내리는 곳, 그리웁다 내 고향 신라 마렵에 포석정 애화 지은 진헌의 고리. 그것이 2절입니다. 지금까지 뜻도 모르고 진헌의 고리 아무도 모르고 그 내용을 광주 서중 댕겼던 사람들도 그 꼬맹이들이 뭐라 그랬대. 그런데 그 속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렵게 지내지만 신라 마지막 임금의 지갑지까지 쳐들어가서 죽여보고 말 안 들으면 너희도 뒤집어볼 수 있다 하는 기세를 보였던 우리 광주다 내가. 그것이 1절에서 그 1절하고 2절 3절을 그때 내 지산초등학교 담임 선생이신 범대순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5학년 학예회 때 나가서 그 노래로 해서 독창으로서 내가 1등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범대순 선생님 그때 이제 고려대학 적을 둬놓고 합격해놓고 6.25가 나니까 못 올라가고 있어. 그 못 올라가면 사람 할 거 없으니까 지산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아갖고 선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해필 맡은 것이 내 반을 담임을 맡으셨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때까는 노래도 잘하고 영리하고 특히 우리 아버지는 그때만 하더라도 위원장이시고 그러니까 또 우리 누나도 같이 지산 초등학교 범죄선거 같이 초등학교 선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이제 얼마나 그 양반이 한번 모든 자기 공부를 나하고 연결시켜봤다 그래갖고 노래도 자기 가슴에 있는 노래를 저한테 가르쳤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영문학 연구했던 공부했던 미국 남북전쟁과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한국전쟁과 관련된 것으로 하나 조그마한 그 연극을 만들어가지고 그 연극에 저를 주연으로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그 전투원 동안에 다른 데 싸우다가 방어한 친구가 다쳐갖고도 보초를 써야 해. 그 친구를 대신해서 내가 보초를 써. 그럼 이제 그 친구는 다쳤으니까 그 때를 잡아려. 그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다가 자 보초까지 대신 놈 대신까지 써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총 들고 보초하다가 꼼빡 잠이 들어버려. 그런데 이제 미국 그 남북전쟁 때 나왔던 연극 내용이 뭐야 그게. 그러니까 잠이 들어버리니까 이제 감독관들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잠자고 있어. 그렇게 보초한테 가래. 아오! 그리고 해서 뭘 꼼빡 잠자고 있었게. 야 입건해서 그래가지고 와서 보초가 잠잤은 게 뭐요. 그래가 저기 공기오면 다 멸족당하니까 그 이제 사형감이요. 보초 근무 불체다가 잡혀갖고 이제 내가 재판에 들어가갖고 군법회의에서 보초 불충실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 그 자기 친구를 위해서 대신 서주고 모든 어려운 일 뒷바라지 하느라고 앞장서 있던 모범 쫄병인데 그 저애가 죽어서 안 된다 그래갖고 막 탄원서라고 난리를 해. 그런데 이미 그래도 보초가 이건 했으니까 군법회의에서는 이제 사형 선고를 해. 사형 선고를 해갖고 선고 받았고 이제 사형 선고 그다음 집행으로 가. 근데 그동안에 이제 내 동생이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가서 대통령한테다가 우리 오빠는 이렇게 한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쩌 그래갖고 지원해서 탄원서를 써서 이 대통령한테 이런 모범적인 헌신을 좀 피곤을 들었다고 해서 사형시키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대통령한테 사면 정부를 내. 근데 그때 대통령이 그 미국 남북전쟁 때니까 아브라함 링컨이요. 링컨같이 붉은 모자를 딱 쓰고 그래갖고 이제 현장에 대통령이 집행 짓고 나타나갖고 청사를 하려고 이제 딱 대기하고 있어. 그때 그 이제 극적인 연극을 범죄 선생님이 만든 것이죠. 거기서 그 연극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저 유명한 미국 노래 There's lamp shining bright in the cabin. 산골짝 지붕 밑에서 의특불 산골짝 등잔불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 있죠. There's lamp shining bright in the cabin, in the window is shining for me. 그 유명한 노래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 가사를 우리 감정에 맞게 범죄 선생님이 번역해. 그 노래를 마지막에 이제 사형 총재 앞에서 사형 집에 죽기 전에 이제 부르는 거죠. 그 노래를 나로서는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 죽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난 초등학교 사람들 그 연극이 다 이제 아버지가 국회의원 되셔갖고 남북 되셔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유일한 저놈이 연장 국회의원 아들이 지금 주역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더군다나 극적인 마지막에 그 보초 섰다가 잘못했다고 사형당하게 되면서 총구 앞에서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그리운 어머니를 마지막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세상에 초등학교 6.25 전쟁 중에 있어서 초등학교 학교 때 지산면 사람들 학생들 전부 쫙 나와갖고 듣는데 그 노래를 얼마나 내가 내 가정서도 되고 가사도 좋고 범 선생님 작사도 좋고 그리고 얼마나 나로서 정성을 다해서 불렀었어요. 그 노래가 그쫙 밑에부터 밑에까지 그 정면장 전위원 아들 한담이가 노래를 이렇게 했다네. 그래갖고 소문이 싹 나더라고. 지산면서가 모르는 사람 없이 되었다고. 근데 그 노래까지 잠깐 이는 죄송합니다. 아주 내 나름대로 내 마지막에 인생에 그 추억이 남았던 것이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노래 끝나면 사형이야. 죽기 싫으니까 잊지 못할 어머니 어머니 막 느리게 부르고 있는데 그때 굴뚝 맞아서 대통령이 집행이 있고 하고 쏘지 마라 중지 그러고 나타난 말이에요. 그것이 미국
남북전쟁 때 있어서 정부 잘못했다가 사형당한 사람을 대통령이 사면해 주기 위해서 전장에 나타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타나 쏘지 마라 사면이다 그렇게 쏜다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그냥 총수가 박수가 쳐나고 울음이 터지고 웃음이 터지고 갖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당당히 군대가 화합해갖고 적진을 향해서 단합해갖고 용진 어서 나가자고 쫙 나가서 그냥 그 연극 무대를 뺑뺑 돌아가는 것으로 해서 연극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나로서는 그때부터 일부에서는 저놈 새끼 예술계로 나가면 쓰겠다 그래갖고 노래도 잘 어울린다고 소문났는데 내가 예술계로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서중학교만 들어갔으면 해서 서중학교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 제가 5학년 때 광주 사범학교 그때 시험 합격했어요. 그때만 안 살아도 삼박 가고 나왔으면 좀 나섰겠지. 그런데 삼박 가려고 하니까 범죄 선생님 하신 말씀이 너 지대로 공부해. 가서 삼박 가고 네 집안 어렵다고 해서 선생님이나 해서 안 돼. 그럼 어쩔까요? 편만 말고 6학년까지 된 게. 그래갖고 삼박교 5학년 때 월반해갖고 들었는데 6학년 다시 생기라고 해갖고 들어갖고 그때 지산초등학교에서 이제 나하고 노신영이 오고 둘이가 초등학교를 들었다고. 근로해서 이제 서빙대교 2고 졸업하고 나서는 난 집이 어려우니까 갈 데 없으니까 이제 그래도 전남대학이 있으니까 전남대학 간 것만 해도 나로서는 생애 영광인 게 그래서 그렇게 생기다가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자존심도 생기고 의기가 생기고 해갖고 다시 눈 뜨기 시작해서 4.19 때 이제 앞장서고 떠들다 보니까 그때부터서 사회적인 인간상에 관한 자각이 이루어졌다고 했죠. 이 얘기 끝나고 이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래 12절까지 있는 소개가 광주 주명원 역사 사진 시설 유역들이 다 대개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까지 소개는 그러니까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11개가 사적이고 마지막 12절이 자기 여월에 관한 것을 정리하는 노래였습니다. 근데 나는 그때 학예 때 나와서 선생님한테서 배운 것은 3절까지만 배웠습니다. 2, 3절까지만. 근데 그 후에 어디서 내가 우연히 그 김문상 선생님이 12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기억난 것을 정리해 보니까 4절하고 12절하고 두 개가 기억나고 나머지는 뭣도 없고 제목만 살짝 작곡에도 나오고 태봉산도 나오고 또 아까 금강산도 나오지만 그 외에 그 서석 때도 나오고 또 경양방죽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광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11가지가 그 들어있는데 그 어디가 있겠지 했더니 그때 6.25가 흩어져 버리니까 세상이 우리 집 것도 다 없어져 버렸는데 작곡 작사하셨던 김문상 선생님께서도 내가 했던 적은 있다고만 기억들이 그 내용을 보관한 건 없어. 왜냐하면 그분은 그 후에 안탁되어 갖고 군대 가서 군 법무관으로 갔다가 변사돼갖고 돌아다니다가 다 잊었다고. 그래서 그 양반이 근데 또 설명학교 때 범죄 선생님 담임을 하셔놔서 제자들이 모아갖고 우리 은사님 모시고 한번 동창회자 동창회 때 김문상 선생님을 그 제자들이 범죄 순교로나 유명한 여기 동양화의 대가인 석정 김 계시에 북중화 대가 이쪽에서 그 양반 그분들이 이제 다 모아가지고 모시면서 동창회를 한다고 하는데 범죄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선생님이 작사하셨던 노래 가사를 기억하는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야? 제가 앉아보려고 그 국민학교 담임했던 내 제자한테다가 그 노래를 읽어라 알아두라 해갖고 그 노래 갖고 학예 때 나가고 그놈이 1등상을 탄 놈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그놈이 지금 다행히 전남 법대에 지금 교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불러합니다. 좋다. 그래갖고 내가 불러서 그 나로 보자면 딱 10년 선배. 그러니까 김문상 선생님은 범죄 선생님 10년 선배니까 20년 선배의 그 앞에서 그 노래를 정성 들여서 한번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노래 중에서 내용이 하도 중요한 내용들이 내가 기억되는 것 3개하고 여기다가 2개 더 보태갖고 만드는 것이 이 회곡 광주라고 하는 노래 가사에서 가사 내용만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1절은 내가
서툰 음성으로 한번 노래 한번 해보고 그리고 오늘 본 강의로 들어갑니다. 회고 광주라고 하는 말은 광주 역사에 관한 것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맑은 가람 한 굽이 흘러내린 곳, 무진주라 옛 이름 불러내린 곳, 그리웁다 내 고향 신라 마렵에 포석정 애화 지은 진헌의 고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포석정서 숨고 있는 경혜왕 패들, 완전히 와서 올 때마다 그냥 후백제 밟아버렸던 경혜왕 패들에 대해서 시원한 복수를 했던 것이 광주 무진에서 나오는 진헌, 현헌이 아니라 진헌이다. 꼭 진헌이다. 진헌의 고지가 광주다. 그 말 속에 그래서 얼마나 복이 있는 찬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아무도 그 의미도 모르고 학생들 따라 불렀을 겁니다. 2절은 코스모스 우거진 다원을 지나 푸른 물에 산영이 잠긴 수원지 왼편에 바라보며 올라가자면 나무암이 다불암이 우뚝 서있네. 증신가 가는 입구에 보면 저쪽 보기 싫은 다 허물어져 가는 덮밥 아시죠? 그것이 아미타불암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2절입니다. 3절은 입고장군 단심을 나타내민지 피보다도 더 붉은 무등산 단풍 찾아 지팽이를 짚고 오르면 지팽이를 끌고 오르면 대웅전의 500전 고찰 원효사. 그래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아까 증신산 이쪽으로 가면 원효사로 가는 길 거기 넘어서 원효사에 관한 일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그분한테 배웠던 3절까지 노래였습니다. 근데 4절에다 보고 12절 보고 두 개 제가 기억되는 버티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옛금 태를 묻은 태봉을 보고 돌아서서 금당산을 바라볼 때에 저녁 노을 짙어서 아득하나니 충장의 맺힌 원한 풀길도 없네. 그것이 금당산을 보면서 쓴 노래입니다. 그 옆에 그 이제 사직단도 있고 그 노래들은 다 있는데 가사를 모르니까 다 붙여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당신이 염원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고향 산천 그리는 인의 마음은 회고의 물레되어 빙빙 도느나 인건도 영화도 간 것 없구나. 물레야 빙빙 돌아라. 그것이 12절입니다. 저로서는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여기 공부하는 국토가 되고 학풍이 좀 이루어진다면 이 양반이 이었던 11개 그 내용만이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졌던 예를 들면 우리 마을동도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충장로 아니면 어디서 그 학생들이 일으켰던 4.19부터 시작해갖고 5.18까지 이루어졌던 수없이 많은 그 내용들이 워낙 정리된다면 광주에서 한 30개 내지 50개의 주제에 관한 내용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모아졌으면 쓰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언제 정리되면 이제 우선 하고 싶은 거 한두 가지 해놓고 그 다음에는 다시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히 4절, 4구절로 되어 있는 간단간단한 광주 문화, 정치문화적 유산을 정년 시절 운동을 했으면 쓰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생각하지만 그때 나 학위에 때 나왔을 때 나보다 훨씬 노래 잘하는 여학생이 있어갖고 속으로 그때만 저 애가 일등상을 타야 할 것인데 왜 내가 일등상을 탔는고 뭐랄까 국회의원 됐다 납득됐다고 내가 짜느라고 해갖고 준 것이냐 그 생각을 했지만 다시 이 노래를 장엄하게 장중하게 있다 보니까 난 샘가에 시집어들 하란 그 노래 부르는 동안 이 노래가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정신이 훨씬 뛰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한단 말이죠. 그때는 옹달샘가에 멋지게 노래 내가 쟤가 나보다 잘했는데 왜 저놈만 안 주고 나는 1등 안 줬다냐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1절 노래를 아주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그 속에 장엄한 의미가 숨어있는 내용을 서투른 노래지만 한번 정성 들여서 노래를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김문장 선생님께 관한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끝낼까 합니다.